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능력도 많고 좋은 경력 가지신 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커리어를 계속 유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무쪼록 저의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한국에서의 이력들과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 다시 구두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었던 계기들, 또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 또 '이런 걸 미리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했었던 경험들을 디자인 마이셀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 산업미술을 전공했고요. 산업미술 중에서도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저는 제 전공보다 이렇게 제품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쪽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일을 하게 된 게 저는 핸드백 디자이너로 좀 시작을 했어요. 미콜 명실업이라는 회사였는데요. 거기서 핸드백 디자이너로 1년 동안 이제 일을 했어요. 그다음에 구두 쪽 인제 제가 흥미가 되게 많아 가지고 그쪽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미소페에 제가 취업을 또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구두 디자인을 왜 제가 했냐면 그쪽에 관심 많았냐면 구두는 되게 그 패션 빨라요 트렌드가. 그래서 더 재밌고 그리고 계속 작다 보니까 하는데 디테일한데 너무너무 쉽고 재밌고 또 유행에도 빨리 반영되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하게 됐어요. 그 구두는 빨리 닳잖아요. 그리고 시즌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여름에는 샌들이 필요하고 또 중간에 어디 일 있을 때 또 펌프도 필요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또 부츠도 필요하고 되게 많이 사잖아요. 근데 핸드백 같은 경우 1 년에 1, 2개 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두가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을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남편 때문에 제가 미국에 올 계기가 생겨서요. 그리고 그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과로랑 인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인데 그게 좀 심해져 가지고 일을 그만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남편도 미국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인제 저도 그런 기회로 인해서 그러면 어 그래 이 기회에 가서 이제 남편이랑 쉬면서 이제 서포트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지 어 그렇게 계획해 봤어요. 그때는 이제 일하거나 그럴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요. 근데 왔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오니까 집에 있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고 그래서 인제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비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F2 비자로 왔는데 F2 비자는 아시다시피 배우자 비자예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풀 그리고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바꾸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배우자로서 계속 따라다니는 비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바꿔야지 학생 비자로 인제 시작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OPT가 나오고 H1 비자가 나오고 인제 취업 비자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됐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서 제가 공부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저는 이미 이제 구두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고 그거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이제 당연히 그 과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알아보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옵션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FIDM LA에 있는 거 아니면 FIT 이렇게 두 가지 학교 옵션이 있는데 FIT 같은 경우는 모든 레더 굿을 다 가르쳐요. 구두 아니면 핸드백 아니면 벨트 뭐 아니면 지갑 종류 그러니까 모든 레더 굿에 관한 거를 가리키고 FIDM 같은 경우는 Fashion Institute of Design and Merchandising이라고 그러는데 FIDM 같은 경우는 Footwear Advanced Course여서 그 딱 구두 디자인만 10 개월 안에 끝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끝나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구두에 대해서 더 세분화해서 인제 배운다는 게 저한테는 더 유리해 가지고 저는 FIDM을 어 결정을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결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신혼부부였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시애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LA로 갈 상황이었는데 부모님들 설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혼부부가 이제 떨어져 있고 기러기 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지금은 뭐 기러기 뭐 이렇게 떨어져 공부하고 이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지만 제가 그때 저는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어른분들이 그렇게 오픈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고 다들 이상하게 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으면 공부를 못할 것 같다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도 없고 그래서 어렵게 인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학비 문제도 저희 인제 2배로 드니까 저희 남편도 공부를 하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인제 그런 문제들도 인제 있는데 아무튼 이제 큰 결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희 반에 음 제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저 하나였는데 저희 7명이 인제 1년에 한 반이었는데 제가 뭐 반에서 그래도 그림은 제일 잘 그렸을 것 같아요. 저는 어 디자이너로 일도 했고 학교도 이제 다녔고 그러니까. 근데 아 있 어 있으면서 음 제가 창의력이 제일 없는 사람 중에 이렇게 들었어요. 저희 반에 그 푸드 닥터로 일했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걔가 그 친구가 인제 저 프레젠테이션 전에 어 어 그림 그려왔는데 정말 로보트가 신을 거 막 그런 류의 신발을 막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무슨 얘기를 할까?" 인제 막 그러는데 프레젠을 하는데 걔가 그 디자인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는지 다 설명을 듣는데 막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정형화된 입시 미술을 많이 했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똑 떨어지는 디자인들을 하고 이거는 팔려. 이건 돼. 안 돼. 패턴으로 가능해. 안 가능해. 이런 거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정해져 있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좋죠. 그림도 제일 좋고 그렇지만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막 수업이 있고 집에 가는 막 눈물이 나요. 왜냐면 이런 크리에이티브는 금방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야 되고 그리고 교육받는 게 이미 그렇게 막혀 버렸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저는 애들보다 예쁘고 그리고 노련함이 있으니까 일을 했어서 그냥 그런 걸로 이제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이 괜히 "저 언니 혼자 공부하니까 이혼이래." 막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혼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치만 인제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어리고 이제 그런 걸 가십하기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 이태리에서 아 그 콘테스트를 나갔는데 제가 거기에 링크 10에 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되게 경사처럼 너무 좋아했었던 일도 있었어요. 이거는 산마르코 인터세라라고 이태리에서 열리는 그 구두 디자인 콘테스트인데 그 구두의 본고장인 이태리에서 미국에 있는 학생이 인제 상을 받았다는 게 이렇게 좀 큰 이슈가 돼서 되게 좋았었어요. 이거는 제가 상 받으러 갔을 때 찍은 이제 사진인데요.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이제 마지막 학기가 이태리에서 연수를 하면서 끝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니지 그 한 달 인제 기간 동안 이태리에서 그 뮤지엄도 다니고 아니면 태너리 가죽공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 이제 가서 그런 것도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장인들 만나보고 뭐 이런 기회들이 많은데 제가 학교에서 그 연수를 하는 동안 마침 그 시상식이 열려 가지고 저희 인제 학교장이랑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찍은 거예요. 제가 되게 오래된 사진이라 아주 어려 보이죠? 네.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 연수를 하고 학교장이랑 있는 이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인제 되게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인제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 기회도 많고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시애틀에서 왔고 이제 공부 끝나고 난 다시 거기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인제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맙게도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시애틀에 있는 구두 회사에서 저희 학교로
디자이너 찾는다고 의뢰를 해서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마침 제가 얘기해 준 게 기억이 나셔 가지고 너 시애틀에서 디자이너 뽑는다는데 한번 해 봐." 그래서 저를 추천해 주셨었어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LA에 있는 이제 회사들 인터뷰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기회가 잘 되지 오지 않더라고요. 영어도 그랬고 그다음에 너무 비자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 학생들을 그렇게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기회에 인제 시애틀에 회사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회사가 제가 이때까지 일했었던 타바이라는 회사예요. 인터뷰 준비를 하는데 물론 포트폴리오도 인제 준비하고 제 레주메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제일 큰 일이 뭐였냐면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음. 그 말할 때 막 떨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들어서 듣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하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제가 했었던 그 이력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만 짜잔 하고 멋있고 말이 안 돼서 너무 고생했었어요. 자, 그런 인제 5 번의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했었던 일이 한국에서 했었던 일이랑 일은 굉장히 비슷하고 인제 같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생도 되게 많이 했었죠. 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아 회사 다닌 지 1년 정도 됐을 때 저희 큰애를 인제 임신했었는데 막달이 거의 다 됐을 때예요. 저희가 여름 상품, 신상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제가 임신을 해서 인제 뭐 선생님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많이 만날 때예요. 그때 저희 그때였는데 아무튼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에스퍼듀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푸라기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컨스트럭션으로 된 신발들을 근데 한국말로 하면 에스파디오 그죠? 그 신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에스페듀럴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산부인과에서 선생님한테 맨날 들은 에피듀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통부만 있죠. 그 말을 헷갈려 가지고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일도 많이 당하고 물론 뭐 수도 없어요, 창피한 일 얘기하라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인제 이런 거를 제가 임프루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혼자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애들이 다 인제 퇴근한 다음에 늦게까지 남아서 없을 때 인제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 연습하고 아니면 주말에 사람들이 없을 때 회사 나와서 또 인제 연습을 하고 그 외에도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제가 그런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런 거 영어 때문에 쪼끔 이렇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는 어떤 이제 디자인들이 나오면은 그 디자인들이 돋보일 만한 그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준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잡지에 나온 사진을 오려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쇼핑몰 가서 인제 "이런 게 유행이야. 뭐 이런 걸로 난 이런 데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었어."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많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말로 많이 안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프레젠테이션 때 남들보다 쪼끔 더 센스 있는 이제 옷들을 입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딘가 뭐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게끔 그게 세일즈 미팅이든 아니면은 바이어들이랑 이제 만나든지 아무래도 멋있는 사람이 제품 소개하면 또 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는 제가 일했었던 탑라인 회사예요. 탑라인은 1980년에 빌 스노우덴 저를 뽑아주신 사장님이세요. 그분께서 설립한 구두 회사로 워싱턴주 벨뷰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시그니처 그다음에 알투라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2011년에 스티브 매든에서 탑라인을 인수했어요. 이거 이 화 여기 있는 지금 페이지는 2015년에 시애틀에 있는 그 아키텍 잡지에 나왔었던 그 페이지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제일 오른쪽에 마지막 끝에 보면은 검은 머리에 검은 옷에 검은 신발 검은 바지 입은 그 사람이 저입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슈즈쇼 나갔을 때 좀 오래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쪼끔 촌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때 찍었었던 그 슈즈쇼
사진이에요. 1년에 4번 열리는, 뉴욕에서 4번 열리는 팬이라는 쇼가 있어요. 그 쇼가 제일 크고요, 구두로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매직,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이 두 가지 쇼가 또 굉장히 규모가 커요. 예전에는 이제 WSA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바이어들이 와서 이제 새로운 시즌용으로 이제 개발한 이제 제품들을 보면서 오더도 하고 아니면 뭐 사진 찍었다가 저희한테 나중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태리에서는 이 똑같은 슈즈쇼가 미캄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2번 열려요. 이거는 저의 스티브 매든 이분이랑 스트롬에서 했었던 이제 무슨 기획 상품 하는데 오셨을 때 사진 찍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찍은 거라 굉장히 어려 보여요. 주름도 없고요. 회사 다니면서 이런 거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중에 이제 좀 후회되고 제가 더 잘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제일 먼저 뭐였냐면은 영어, 특히 스몰 톡 하는 거,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는 거 이런 거 연습 많이 해 놓을 걸. 그런 후회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스킬은요, 인터뷰 때뿐만 아니라 회사를 내가 진짜로 입사했을 때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제 그럴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더더군다나 스몰톡 이런 거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간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이 아니에요. 평소에 미국 친구들 많이 이제 만나시거나 아니면은 뭐 발런티어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이런 기회들 많이 많이 만드셔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꼭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내가 이런 거 잘했으면 더 좋았을 걸 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어떤 일이 일적으로 뭐가 안 됐을 때 어 얼굴에 티 나면서 그 보여지는 거 '이런 거 안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망치거나 아니면은 일이 뭐가 잘 안 됐다거나 그랬을 때 그냥 여유 있게 쿨하게 '아 그래. 그다음에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넘겨야 되는데 이미 얼굴에 라인이 그려지면서 굳어지면서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무서워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유연하겠지만 예전만 해도 그런 얼굴 숨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포커 페이스를 잘 하지 못해서 좀 어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꼭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거 그런 자세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또 어떤 거를 제가 또 이룰 수 있었냐면은 저는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리드 디자이너 됐고 그다음에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인제 차곡차곡 이렇게 승진한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이너마다 그 직책에 있는 그 포지션마다 어떤 일이 제일 서포트가 필요한지 어떤 때 제일 바쁘고 어떤 일이 제일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얘를 이 한 명을 아니면 팀이든 서포트해 줄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그리고 플랜을 잘 짜 주고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뭐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걸 망치거나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가 서포트를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경험 때문에. 그런 제가 디자이너로서 했었던 경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되게 성격이 급해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인제 누구랑 이제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나 저희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다른 디자인 팀의 다른 회사의 인제 디자이너들 같이 일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디자이너들한테 무슨 특별한 인제 스페셜한 어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유행이 막 되거나 아니면 쇼핑몰에서 막 갔다 오자마자 걔네들한테 다 이제 쉐어를 해줘요, 제일 빨리. 그래서 그 친구들의 신뢰를 얻고 그런 이제 신뢰들이 또 매출로 좋은 매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무 보람된 일이 많았었습니다. Design yourself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포지션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른 팀의 디자이너들도 많이 만나고 바이어들도 많이 만나고 그럴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어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면에서든 간에 이렇게 나를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거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당시 이렇게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요 특별히 뭐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 말을 굉장히 잘해요. 나는 프레젠테이션 너무 좋아요. 말발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은 어 어 화장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그래서 저 사람 딱 봤을 때 '오 저 사람 멋진데.' 아니면은 정말로 유머러스하거나 말하는 능력이 너무 이제 탁월하다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내가 한 작업들이 정말로 넘사벽이라서 정말 이 사람은 말하는 거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실력 하나로 부음하게 보여준다든가 되게 많아요. 날 유니크하게 보여주는 거. 근데 이거는요 꼭 디자이너가 아니고 인터뷰가 아니고 그렇더라도 회사를 다닐 때 이런 매력들이 있는 특별한 이제 무언가가 있는 사람 이런 거가 있는 게요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또 능력들도 순간에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니까 평소에 준비 많이 해 두세요. 뭐 옷 입는 거 세련되게 입는 것도 연습하시고 아니면 화장 잘하는 것도 연습하시고 말하는 것도 연습하시고 내 매력이 뭔가 하나 중요한 거 있는 거 꼭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서는 제가 저희 인제 그 프로덕트 디자이너 특히나 이제 구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이너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어 저 큰 그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맨 처음에 다 이제 트렌드 리포트를 다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소재를 쓸지 어떤 컬러를 이제 정할지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다 모여서 그런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나오는데 컨스트럭션은 어떤 거 할 건지 그다음에 트렌드 디렉션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이런 거 팔렸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가지고 이런 스타일을 만들자. 이제 그런 것들을 회의해서 이제 다 만들고요. 그리고 대충의 스타일들이 나오면은 어 스케치들을 다 해서 인제 같이 미팅을 해요. 세일즈 팀이랑 아니면 뭐 디자인 팀 전체 모여 가지고 해서 피드백을 서로 받아요. 거의 저희가 인제 미팅하게 되면은 뭐 100 장이 넘는 스케치들과 그다음에 그 레퍼런스에 필요한 뭐 신발이라든가 컨스트럭션 때문에 보여줘야 되니까 신발이라든가 아니면 소재라든가 이런 거 정말 많이 그 바닥에다 쫙 깔아 놓고 인제 그 미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피드백 이거 좋은 것 같아. 아니요. 이건 드랍합시다." 이걸 이제 피드백을 다 받고 그런 게 인제 끝나게 되면은 어떤 스타일들은 저희가 캐 작업을 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왼쪽 이제 상단에 이런 식으로 샘플을 만들기도 전에 이제 이런 캐드 작업을 하면은 이제 좋은 게 결정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인제 그 리본이 너무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 좀 키우자. 컨스트럭션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낮추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인제 스케치와 그다음에 작업 지시서라고 그래요. 샘플 리퀘스트 폼 이런 거 해 가지고 이제 저희 다른 나라에 계신 인제 샘플 룸에 이제 자료를 보내요. 코디네이터 같이 일하니까. 그래서 인제 중간에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사진으로 인제 받고 이제 어떤 피드백을 저희도 주고 "이런 거 이렇게 고쳐 주세요. 이런 라인을 바꿔 주세요." 그럼 그런 것들 다 컨펌한 다음에 이제 샘플이 도착을 해요. 보통 그 기간은 2 주에서 한 4주 정도 그리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한 달 조금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제가 바이스 프레지던트로서 회사에서 일했었던 것도 어떤 부가적인 일이 있냐면은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을 다 주는 거예요, 저희 팀 전체 사람들한테.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 이제 정하는 거예요. 1 년에 예를 들면은 얼마만큼의 우리는 양을 하는데 디자인을 할 건데 그게 또 각각 커스터머에 따라서 틀려요. 뭐 예를 들면 익스프레스 팀이라 하면 익스프레스는 이만큼의 비즈니스를 했고 작년에 스타일의 이제 그걸 해 가지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얼마가 팔렸는지 인제 그런 걸 다 아니까 그 커스터머별로 그 비즈니스 플랜을 다 인제 짜 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팀마다 다 그리고 각자마다 다 틀려요. 얘가 바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바쁠 때도 있고 그리고 언제 쇼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제 다 아니까 그 1 년치의 아니면 1년 반치의 캘린더를 다 이제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버짓 플랜도 들어가는데 1 년에 우리 팀이 몇 번의 쇼핑 트립을 갈 건지 해외에 몇 번을 갈 건지 아니면은 뭐 미팅에 누가 참여를 할 건지 얼마나 갈 건지 이제 그리고 샘플은 얼마나 살 건지 이제 그런 모든 거를 계획을 인제
하는 거 도와주고요. 그리고 analyze market product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다 하는 거고. 네. 그것도 하고 위로 이렇게 갈수록 또 이제 위에 매니저 레벨이 되면은 이제 힘든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책임질 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디자이너들이었을 때는 실수를 해도 저를 막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제 이제 팀 리더나 아니면은 저의 이제 상사가 저를 이렇게 보호해줄 때도 있는데, 제가 위의 자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정치적인 일도 해야 되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일에 이렇게 다 목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매출에 관련되거나 이런 거에 책임을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이런 자리에 좋겠죠. 그리고 저는 누구랑 어떤 팀이랑 일을 했냐면은 당연히 디자인 팀 같이 일했죠. 스케치하는 친구들, 디자이너들 아니면 디자인 디렉터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세일즈 팀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의 바이어들 같이 일하고요. 그리고 테크니컬 팀, 피팅이나 아니면은 그 생산이 되기 전에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다 리뷰를 해요. 똑같이 그 프로덕션과 똑같은 이제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컨펌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큰 프로덕션 이슈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뭐 컬러가 잘못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소재를 리플레이스 하는 데 있어서 오더가 잘못 따라갔다던가, 그런 때 이제 제가 도와주고, 그런 큰 일들을. 그리고 이제 프라이싱 팀 아니면 커스터머 서비스 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어떤 회사에서 이제 오더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만들어진 대로 이제 그 프로덕션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재를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그 프라이스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뭐 장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힐이 너무 높아서 뭐 낮춰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럼 그런 거를 그런 게 바뀌어지면은 당연히 가격이 바뀌죠. 그런 것 때문에 그 팀이랑 프라이싱 팀 아니면 커스터머 서비스 팀이랑 그 마지막 오더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 다 리뷰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어카운팅 팀이랑 일을 하고요. 어떤 거냐면 버짓 플랜, 1년 동안 이제 돈 써야 되는 그런 것들과 아니면은 이제 소소하게 익스펜스 리포트 나가는 거 어카운팅 팀에 일을 하고, 이런 거 외에도요. 꼭 디자이너가 아니라도 패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피팅 모델을 하면서 그 프로덕션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손재주가 좋아서 이렇게 패턴 공부하셔서 패턴사가 되시던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고 프로덕션 죄송해요. 사람들 만나고 프로덕트 소개하는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또 세일즈 쪽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 회사에 어떤 거가 있었냐면은 이 친구는 이제 미국 친구인데 리셉션리스트로 맨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제 저희 팀에 와서 이제 애들이 뭐 하나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 학원을 다니고 CAD 일러스트레이션 뭐 아니면은 포토샵 하는 이제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혼자 막 핸드 스케치 하는 거 연습을 해가지고 저희 팀에 스케쳐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디자이너가 아니라도 패션 회사에 일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일하러 오시기 전에 팁을 몇 가지 알려드려요. 당연히 레주메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겠죠. 요새는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만나서 보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받아요. 그래서 버추얼 포트폴리오 이제 하셔야 되는데, 준비하실 때 가장 최근 거,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한 부분을 부각될 수 있게 심플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레주메 같은 경우도 너무 긴 설명 말고 한눈에 보기 이제 쉽게 이제 하도록 꼭 준비를 하시고, 글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레주메나 좋은 그런 게 아니고요. 꼭 간략하게 보기 편하도록 꼭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꼭 준비하실 때 또 팁이 뭐냐면은 주변에 나와 같은 필드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세요. 내가 잘하고 내가 보기에 괜찮아도 또 다른 사람이 시각으로 보면은 더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내가 내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아까도 이제 제 그 경험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창피했었던 그런 일들. 꼭 준비 많이 하세요.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거.
이렇게 겁내지 마라 하시고 꼭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요. confidence, bravery. 자신감 꼭 갖고 하시고 용감해지시고 그 자세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정수진 씨가 한 웨비나를 저도 이제 봤었는데 그분께서도 그 일에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그거 너무너무 동감해요. 용기 있고 자신감 있고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못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들 이제 물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그 회사에 핏한 디자이너가 되려고 이제 노력해야 됐었던 거.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소페에서 일을 할 때는 이제 가죽만 항상 최상의 가죽만 이제 다뤘었고 그리고 장인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퀄리티 이런 데 신경 쓰고 그랬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중저가 신발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샌들이 합성 피어 쉽게 말하면 레자라고 그래요. 그 소재로 이제 구두들을 만드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거의 그 소재는 취급도 개인적으로 정말 취급도 안 하고 되게 무시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게 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커스터머들이 뭐 페일레스도 있고 익스프레스도 있고 콩스도 있고 정말 다 이제 여러 레벨의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내가 페일레스 위해서는 10불 9불짜리에 맞는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소재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소재의 그 디자인에 제일 돋보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가 경력도 짧으면서 콧대 높은 디자이너로서 되게 좀 그 합성 피업을 이제 사용하는 거를 너무 좀 안 좋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제가 저희 커스터머들의 신발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공부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콧대 높지 않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진정한 디자인이었으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했을 텐데 그런 거에 조금 고생을 했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좀 힘들었냐면은 일일이랑 가족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특히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저희 남편이 6년 전쯤에 그 스트로크가 와서 병원에 몇 개월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이 전부 다 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저랑 남편이랑 이제 단데 너무 이제 그때 남편은 병원에 있는데 저는 일도 해야 되고 뭐 출장도 가야 되고 회의도 다 해야 되고 너무너무너무 이제 힘들었었죠. 근데 다행히도 주변에 이제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일하시는 엄마들은 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되게 사소한 건데 저희 애들이 뭐 예를 들어 픽처 데이나 아니면은 뭐 콘서트가 있는데 제가 출장 때문에 그 고개를 가지 못해서 애들이 픽처제라고 사진 찍어서 갖고 오는데 막 핀이 이렇게 아빠가 대충 준비해줘서 가가지고 핀이 거꾸로 돼 있고 그리고 옷을 잘 챙겨가지 못해가지고 그런 콘서트에 이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치마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엄마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저는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애들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패션 회사에 이제 잡을 가지시려면 어떤 데를 알아보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일 유명한 거로는 링크드인이 있죠. 여기는 뭐 그 지역별로 그다음에 어떤 세세하게 어떤 이제 분야가 이제 오프닝이 있는지 다 알려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컴퍼니 웹사이트. 내가 만약에 딱 그 원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매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커리어 센터, 커리어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클릭하시면은 지금 그 회사에서 찾는 모든 포지션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스타 캐리어스 여기 웹사이트는요. 여기는 패션 회사에만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인데 여기서 어떤 패션 회사에 어카운팅 아니면은 뭐 프로덕션 아니면 세일스 모든 분야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경력이 있으시다면 헤드헌터를
해서 저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한테 제 소문을 많이 내놓으세요. 아,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오프닝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게 정말로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그 오프닝이 있을 때 나한테 말했던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거든요. 패션 트렌드 리소스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WGSN이 제일 커요. 여기는 모든 트렌드 포캐스트 해주는 컴퍼니인데, 뭐 패션 아니면 뭐 뷰티에 관한 거, 아니면 라이프스타일, 뭐 인테리어, 이 모든 거를 다 모든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스타일 사이트라는 데는 이건 약간 더 디테일하게 패션에 관련된 거를 이제 제공해 주는데, 예를 들면은 뭐 런던의 SS 그 런웨이에 어떤 게 이제 나왔었는지 이런 거 아주 세세하게 사진과 같이 정보를 주고요. 그리고 푸드웨어 뉴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뭐 모든 그 푸드웨어 인더스트리에 있는 모든 이제 정보들을 다 알려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뱅크럽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어떤 아이템이 핫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잡지들 이제 거기서 다 리소스를 얻죠. 에듀케이셔널 프로그램, 그다음에 컨설팅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옵션이 많은 상태예요. 여기는 이제 학원인데,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데가 아스토리아 스쿨 코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이태리에서 시작한 데인데 미국에도 세미나를 해요. 5일짜리 세미나를 보스턴에서도 하고 뉴욕에서도 하고 LA에서도 하고 그리고 밀라노의 본교에서 하는 거는 뭐 12주 코스 아니면 3주 코스 해가지고 그 패턴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하거나, 그리고 온라인 코스도 지금은 오픈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꼭 알아보세요. 그리고 펜솔 푸드웨어 디자인 아카데미, 여기는 오레곤에 있는 데인데 아쉽게도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휴교를 했다고 합니다. 210 Footwear Foundation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미국 내 푸드웨어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의 Financial Assistant 아니면은 그 카운슬링 서비스 하는 Non-Profit Organization이에요. 굉장히 큰데요. 여기 안에 와이파이라고 Women's in Footwear Industry 해서 여성분들, 그러니까 성공한 여성분들, 푸드웨어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을 멘토로 초대를 해가지고 강연을 듣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제 이런 단체인데요. 저도 기회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참가했었는데, 그 모든 미국 엄마들도 그렇고 다 똑같더라고요. 엄마로서 이제 일도 하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고민거리가 똑같아서 저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해주실까요? 지금 채팅창에 여러 질문들이 네,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보실 수 네,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네. 수업이 끝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부분에서 커리어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요. 시애틀의 패션 디자이너 잡 마켓은 어떤가요? 테크 관련 디자인 포지션은 자주 보이는 패션 디자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시애틀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애틀이 패션으로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IT나 이런 테크 관련 디자인 포지션은 정말 많은데 패션 디자이너는 별로 없어요. 제가 안 바로는 또 유명한 회전에서도 별로 없고, 특히 구두는요, 탑라인 아니면은 돌체비타 있었는데 돌체비타도 이제 스팀 매든이 인수를 해서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 쪽은 정말 없고, 패션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데는 없어요. 아쉽게도. 다음 질문은요. 디자인 일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을 것 같은데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셨나요? 아니면 균형을 유지를 하지 않고 일에 더 많이 투자하시고 다른 일은 도움받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정일에 관한 거는 저는 그 베이비시터, 이모님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유럽 출장이 있고, 그리고 뭐 중국에는 1년에 4~5번 가고, 그리고 국내 출장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주님 프레젠테이션에서 옷차림, 외모에도 신경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패션 디자이너로서 문주님 제일 힘주고 싶을 때 선택하는 파워2는 어떤 것일까? 문주님의 개성을 어떻게 패션으로 드러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너무 창피해요. 디자이너라고 옷을 다 잘 입는 건 아닌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파워수트를, 그러니까 뭐, 옷을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입은 게 아니라, 뭔가 좀 저만의 독특함이 있게, 예를 들면은 모든 이제 옷을 깔끔하게 블랙으로 다 입더라도, 뭐 이런 그 액세서리로 폰트를 주거나, 얼굴이 이쁘면, 다 커버가 되는데 안 이쁘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써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큰회 소속돼 있는 장점이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 봤는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경력 많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만약에 젊었다면, 이 세계를 잘 모른다면 더 쉽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 구두 업계와 그리고 세일즈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알다 보니까 그런 하는 분들 정말 존경해요, 진짜로. 그리고 큰 회사에 이제 소속돼 있는 장점이 있는 거는, 어 뭐 제가 사업이 많아요. 제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틀에 이렇게 그 지붕 밑에 아래에 있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랑 또 일하는 재미도 있고요. 다음 질문은요. 외국인으로서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일하셨을 때 어려웠던 점이 궁금합니다. 외국인으로서 팀 멤버들에게 존경과 믿음을 얻는다는 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이너였을 때 포트폴리오나 작업들 퀄리티를 보여주면 되지만, 매니지먼트로 갈수록 직접 작업을 하시니까 말빨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냥 디자이너였을 때는 실수를 해도 내 상사가 커버해 주고, 그랬는데 제가 위에 있을 때는 모든 일이 뭐가 어떤 게 잘못됐을 때 다 저한테 오지요. 그리고 또 외국인으로서 이랬다 보니까 이제 또 힘든 점도 있고, 그 반면에 제가 더 돋보였던 적도 있어요. 왜냐면 얘한테 기대를 안 하다가 이제 짜잔 하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어 음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제가 좀 더 돋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니지먼트로 갈수록, 그러니까 말빨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 정말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 솔직히 영어를 아주 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때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내 의견은 확실히 전달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주님의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가정과 일을 어찌 이렇게 훌륭하게 밸런스를 이루셨는지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화이팅. 이쁘고 훌륭하게 봐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치만 저 너무 빈 구석도 많았고요. 그리고 힘든 일도 많았고,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한국에서도 전공을 하셨고 필드 경험도 갖고 계셨는데 FIDM에서 공부하셨던데 일적으로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에 비자 문제가 해결됐다면, 한국에서 전공 디자인 경력이 있는 경우 다시 미국에서 학위 없이 잡을 구하는 것이 힘들까요? 어, 공부한 거 도움이 됐지요. 하지만 학교를 안 갔더라도 굳이 제가 손해 볼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했다면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길이 있지 않았을까, 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 없이 잡을 구하는 게 힘들까요? 비자 문제가 없으시면은 어,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비자 문제가 참 걸리는 게 많죠. 그거 이외에는 저는 특별히 꼭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뭐 이렇게 성공을 하고 아니어서 이렇게 불리한 작용을 하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주변에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패션 업계에 택일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요, 학원
인제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근데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그런 장인들 인제 뭐 패턴사들이나 그분들한테 직접 배우시든가 이런 방법밖에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시거나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 꼭 어 거기서 연수를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경력만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다져오신 기운이 느껴져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모습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패션업계 상황이 어떤지요? 앞으로 패션업계의 미래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패션업계 많이 안 좋아요. 특히 구두 쪽 많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다 워크 프롬 홈 하니까 안 나가잖아요. 신발이 안 팔려요. 그리고 옷도 회사를 나가야지 뭐 옷을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일하는데 파자마 입고 편한 옷 입고 일하죠. 누가 또 막 사겠습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긴 한데 글쎄 빨리 좀 코로나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인제 정상 생활을 해서 구두도 많이 신고 핸드백도 사고 옷도 여러 예쁜 옷 입을 수 있는 패션에 감각이 없어서 화장도 안 하고 옷도 편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혹은 유니크한 매력을 만들고 싶을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패션 감각 없어도 돼요. 그리고 화장 잘 못하셔도 되고 옷도 편하게 입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유니크한 매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가 없으시면 정말로 비주얼로 다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정말 말이 별로 필요 없게끔. 음. 그런 거 하시고 그다음에 뭐 내가 옷 잘 입는 재주가 없으면 인제 최대한 심플하게 입으시고 제가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얘기 인제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린 대로 뭐 액세서리에서 포인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뭐 화장할 때 그냥 빨간 립스틱 튈 만한 거 딱 내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만한 거 1-2 개씩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몰 토크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쪼끔 유머러스해요. 그거는 이제 타고난 성격인데 애들이랑 이제 뭐 머쓱하고 너무 이제 어색하고 그러니까 농담하면서 아니면은 이 친구가 이제 관심거리 있는 거 를 주제로 먼저 시작하면서 얘기를 끌어요. 예를 들면 너 오늘 옷 너무 멋있어. 이거 어디에 샀 이거 나 자라에서 봤는데 이거 혹시 자라에 샀어?" 막 그래요. 고마워." 그러면서 얘기하고 이런 그 친구들 관심거리를 인제 먼저 알아냈다가 인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될 때 농담하면서 인제 친해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제가 뭐 영어도 못하고 발음도 안 좋고 그렇지만 그런 기회들을 되게 많이 혼자 만들어서 인제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 질문은 스트레스 많이 주는 상사 때문에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일 때문에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직원 채용에 직접 관여하시나요? 만약 하신다면 가장 중심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인터뷰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보냐면요.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잘 동화될 수 있는지 제일 많이 봐요. 개인적으로 튀는 사람들 있죠. 개인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팀으로 이렇게 사람 뽑아놨을 때 항상 뭐가 나요. 본인은 잘할지 모르지만 모든 일들이 팀워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얘만 잘나면 항상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들 제일 먼저 뽑아요. 물론 이제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같은 조건에 있을 때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을 봐요. 이 사람이 잘 팀에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 유들유들한 사람인지 어딜 갖다 놔도 어느 팀에 놔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성격인지 그렇게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질문은 신발 디자인 직종은 처음 접해보는데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데 시애틀, 뉴욕, LA를 제외한 도시에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일하는 장점, 단점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옵션은 적지만 디자이너 풀로 적어서 직장 구하기가 의외로 쉽다거나 워크 라이프가 밸런스가 좋다거나
그래서 네. 이 질문 그것도 아주 좋은데요. 저는 솔직히 시애틀에서만 이제 일을 하고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만 일해 가지고 저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사람들 뉴욕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 LA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특히 한국 친구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네. 그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 장점은 큰 도시에 가면 그 그러니까 패션 쪽으로 볼 게 되게 많잖아요. 신상품도 빨리 나오고. 저처럼 작은 도시에 시애틀에 있으면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뉴욕이랑 LA랑 비교를 하면 여기는 그래도 작잖아요. 이 도시는 그렇게 패션으로 유명하고 뭐 빠르진 않지만 또 장점은 여기에 음 그 디자이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쪼끔만 잘하더라도 인제 더 돋보이게 되죠. 인제 그런 거는 장점이에요. 그치만 LA나 인제 뉴욕만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는 좀 단점이에요. 패션 잡을 구글로 찾아보니까 에디 바워 헤드쿼터 벨뷰에 있네요. 그걸로 네. 몇몇 패션 회사들 여기 본사가 있는 경우 많아요. 근데 제가 패션 쪽은 그렇게 많이 몰라서 많은 정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문주 씨 특별히 어디에 힘을 안 주셔도 부티나는 스타일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아닌데요.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한류가 패션 쪽에서 좀 느껴지나요? 동서양이 서로 얼마나 영향을 주거나. 이거 해줄 얘기 너무 많아요. 너무 이 질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한류가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희 이제 회사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뭐 기생충 아니면은 예전에 싸이가 이제 나와서 막 춤추면서 이제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런 재주가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막 나오다 보니까 되게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도움 받은 경우 정말 많아요. 그리고 꼭 한류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만나본 디자이너들 중에 한국 사람인데 정말 유명한 브랜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면 이미 점수 50점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못해도 빵점인 거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못해도 빵점인 거고 더 잘하면 거기서 100점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해놓으신 한국 디자이너들이 잘 해놓으셨으니까 또 들어가시게 되면은 더 이렇게 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 경력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4년이 좀 안 돼요. 저는 핸디백 디자이너로 1년 조금 남짓 일을 했고요. 그리고 미소프에서 3년 정도 있었어요. FIDM 졸업 후 취업하셨을 때 엔트리 레벨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경력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저는 경력이 좀 있어서 일반 디자이너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 디자이너로 승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스 프레젠트가 됐습니다. 한 6년 정도 바이스 프레젠트 하고서 2달 전에 이제 회사를 이제 2달 전까지 다녔어요. 탑라인 입사 후 몇 년 안에 VP가 되신 거예요? 11년이 좀 안 됐을 때 VP가 됐어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직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한국에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여기에 남고 가족이 여기 있다 보니까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제 일 때문에 다른 도시를 이제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가고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원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웃기게도 그 스티브 매든이 어, 시애틀에 있는 모든 구두회사를 다 사셨어요. 그래서 어디 회사를 가도 저는 같은 회사로 가는 거예요. 탑라인에 있든 아니면 돌체이타를 가든. 그래서 뭐 특별히 회사를 옮기는데 어, 그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지요. 그리고 이 업계가 되게 작아서 제가 다른 데 이제 면접 보잖아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럴 생각을 별로 못 했고 그치만 제가 만약에 큰 도시에 있었으면은 아마 한두 번은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이제 길게 일을 하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은 제가 자꾸 이제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게 되기 쉽다던가 이제 그런 게 좀 단점이고요. 장점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 일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너무 훤하게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일할 때 잘 조율을 하고요. 이제 그런 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문주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영광과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제 네, 이제 질문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마칠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까지 긴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경험이 되게 주관적이고, 그리고 회사마다 스타일이 되게 틀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심플 스텝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고 되게 바쁘고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또 일하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느낀 것들, 여러분 일에 하실 일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또 거의 20년 일했죠. 한국어까지 이제 하자면 그동안 일한 제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챕터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 임원으로서 그 디자이너 인터뷰 많이 봤었는데, 디자이너 그런 막 인터뷰 아니면 포트폴리오 리뷰가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 꼭 이루세요. 감사합니다.